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험지 출마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아무나 갖다가 내놓으면 당선됐다는 게 그게 지금까지 아마 자기 지역구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가지고 당선된 게 정세균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좀 자진해서 해봐라 하는 얘기는 그 사람 보고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걸고서 지금 해왔는데 그걸 그만두겠어? 어?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좀.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어? 국민의힘과 그러면은 뭐 용산에까지도 의미를 아니 하신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야 지금 저희 강서 선거 결과에 대한 그 표심이 뭐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서 혁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 위원장님 혹시 국내임이 어떤 약을 안 먹고 있다고 좀 뭐라고? 국내임이 어떤 약을 안 먹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 뭐 혁신안이라는 걸 여러 개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의 무슨 뭐 반응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의원들이 거기에 순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위원장으로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의 저희 권한이라는 게 한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로 가면은 당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가면 또 대통령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단계가 두 단계나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으로서의 운신의 폭이 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자기의 소신을 갖다가 관철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판단을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누구?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에다가도 좀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니 사실은 뭐 최종적으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아무런 소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이야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변화가 있겠어? 현실성이랑 반응 등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무슨 처방? 혁신위원장의 이런 처방. 지금까지 뭐 처방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 위원장님 그 양극화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 국민이 현 집권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오랜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번 정부가 되면 행여나 조금 나아질까 했는데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혁신위원장께서 혹시 의제로 다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혁신위원장의 의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상 좋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위원장님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셨잖아요. 누구? 이준석 대표 만나셨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말로는 이제 미련을 버리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나는 뭐 미련이 버리라는 말은 뭐 내 방송에 나가서 뭐 몇 달 전서부터 미련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련을 가졌는들 뭐 할 거예요? 어? 과거에 내가 당 대표를 했다는 그 미련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좀 신당 창당 움직이나 이런 데 좀 힘을 실어주셨던 건가요, 그때? 내가 무슨 힘을 나는 무슨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내가 뭐 힘을 실거나 내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니환 위원장이랑 이전 대표 관련 얘기는 좀 하셨나요? 누구?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내가 이전 대표에 관해서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예. 예전에 그러면은 약을 안 먹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당이나 결국에는 그 약을 먹이려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자, 처방 됐죠? 처방 자체는 맞는 처방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랑 그다음에 뭐 주요 당직자들이 이번 다음 선거에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아니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의 소위 역사상 국회의원이 공천을 스스로 포기한 예가 두서너 건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인 위원장들 말씀대로 뭐 좀 스스로 좀 자진해서 해봐라 하는 얘기는 그 사람 보고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걸고서 지금 해왔는데 그걸 그만두겠어? 어? 자, 갑시다. 그럼 그 말씀은 험지에 출마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험지 출마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 상상을 해봐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했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가 다 통합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승리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로구에서 이낙연 씨한테 22% 차로 졌어. 그게 무슨 아무나 갖다가 내면 뭐 당선된다는 게 그게 지금까지 아마 자기 지역구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가지고 당선된 게 정세균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